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이요. 지금 보고 계신 배경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오미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영국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커다란 대형 밴 하나를 빌려서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와이프랑 짐을 하나 둘씩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새로운 세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앞두고 보내드리는 1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고 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다우존스는 플러스 1%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고 S&P 500도 0.56%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49%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SQM, 소시에다드 퀴미카가 가장 좋았고요. 9.28% 폭등을 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7.24%, 그리고 앨범알이 플러스 6.81, 누홀딩즈 플러스 6.24, 리벤트 플러스 6.06, 페이팔 플러스 4.47, ASML 플러스 4.18, 파이버 플러스 3.91, 발레가 플러스 3.74%, 에어비앤비 플러스 3.6% 올라갔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봐야겠죠. 자, 엔비디아가 어제 가장 좋았는데요. 2.1%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플러스 1.8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44, 애플도 0.42% 올라갔고요. 구글이 플러스 0.29. 자, 하지만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모두 떨어졌는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93%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제 191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은요.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2023년 중반까지 시장이 16%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UBS의 전망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2023년에 셋업이 현재 본질적으로 레이스랑 같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경쟁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근본적으로요, 현재 2023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성장의 둔화를 최소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게임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P 500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3,8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UBS가 현재 전망하기를 S&P 500 지수가요,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3,2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현재 주가에서 16%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는 셈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고, 이번에 UBS는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줬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UBS가 전망하기를 2850까지 S&P 500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25%나 추가적인 폭락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5%나 추가적인 폭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대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따라서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면 주식시장도 함께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UBS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UBS가 또한 얘기해 주기를요, 일단 그렇게 바닥을 찍게 되면 2,850이 되건 아니면 3,200이 되건 바닥을 찍게 되면요, 내년 중반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은요, 보통 리세션의 중간 정도까지 가다가 이제 바닥을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세션이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떨어진 주가에서 75% 이상을 회복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2023년 중반에 가장 낮은 수준의 바닥을 찍게 되고 다시 연말이 되면 3,9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UBS의 공식적인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불케이스도 나와 있는데요.
있는데요. S&P 500이 4,400까지 내년 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붙는데 만약에 CPI 지수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추세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UBS라는 투자 기관이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줬는데요. 결국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떻게 됐건 다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 내용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165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잠재력으로는 109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 테크니컬 전략가의 분석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펀드스타라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트, 그래서 주식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전략가인 마크 뉴턴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가 믿기로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주가가 한참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케이스에는요, 109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테슬라의 주가가요, 올 12월부터 내년 3월, 그리고 길게는 5월까지도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165달러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4%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케이스는요, 109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4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테슬라 주식은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2개월 동안 그런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약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테슬라는요,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차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은 무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테슬라의 주식을 이번 기회에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좀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뭐 내년 3월, 5월까지도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슬픈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 때문인데, 파일링이 보여주기를 일론 머스크가 무려 4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의 테슬라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 거의 40억 달러 가까이 되는 테슬라의 주식을 금요일부터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SEC 파일링이 화요일날 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매도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11월 4일, 7일, 8일 세 번에 걸쳐서 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 판매된 매도의 양은 19.5밀리언, 그러니까 1950만 주가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줄었겠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개수는 445.6밀리언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31억 6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4억 4,560만 주잖아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주식의 한 14% 넘게 보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옵션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옵션까지 합치면 전체 지분의 한 20% 이상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보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컨퍼런스 내용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론 발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원래 자기는 일주일에 한 78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요. 이제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도 17시간 정도 하루에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잠은 제대로 자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트위터의 CEO가 누가 될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칩 트윗이라는 직책,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유일한 다이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템퍼러리다. 따라서 조만간 새로운 경영진을 구축하면서 본인은 빠져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트위터가 정상화되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주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흐름, 트렌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킹 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페이지에 오셔서요. 여기 모멘텀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모멘텀, 주식의 흐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니까 D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32%나 떨어졌고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4%, 9개월 동안 마이너스 32%, 그리고 1년 동안은요. 무려 마이너스 49%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테슬라거든요. 따라서 S&P 500과 비교를 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데요.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데요. 이 고점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점을 봐도요. 이 저점 역시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고점과 저점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터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심플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10일 이동평균선도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1%, 그리고 현재 주가가요 50일 이평선과 비교를 하면 23.9%나 떨어져 있습니다. 100일 이평선과 비교를 해도 26.2%, 200일 이평선과 비교를 하면 무려 30%나 떨어져 있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색 선이 바로 현재 주가고요. 나머지 이평선이 모두 위에 올라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Relative Strength Index가 나옵니다. 자, 이 Relative Strength Index는 RSI라고 줄여서 부르는 건데요. 이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나치게 과매수됐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과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래쪽으로 RSI가 떨어진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24.68.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RSI가 25까지 떨어지면 보통 반등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RSI 지수가 28.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칩 하나를 런칭하는데요. 이번 칩이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 컨펌을 해줬다. 새롭게 중국 쪽에 칩 하나를 런칭을 하는데 이 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난 10월부터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법에 충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를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든 칩의 이름이 나옵니다. A800 GPU인데요. 이 새로운 칩은 3분기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800는요. 원래 기존에 엔비디아가 중국의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있었던 A100 GPU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수출 규제법에 충족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수출 규제법 때문에 매출이 한 몇 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시간 만에 이 해법을 찾아냈다. 따라서 매출의 손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마련한 거죠. 자,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반도체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기업 차지포인트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차지포인트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상대는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업 니콜라입니다. 개인적으로 니콜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차지포인트와 니콜라의 파트너십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주주로서 만족스러운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니콜라가요, 리셀을 한다. 따라서 차지포인트의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요, 니콜라가 대신 팔아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니콜라는 이제 전기 트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판매할 때 플릿 커스터머한테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차지포인트가 만들고 있는 차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판매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니콜라 입장에서는 차지포인트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니콜라는 이미 퍼처싱 오더를 만들었다. 따라서 주문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주문은 2022년 11월부터 이제 배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차지포인트의 니콜라 파트너십을 보면서요. 니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자동차 기업과도 비슷한 리셀 컨트랙트를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지포인트의 보급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지포인트가 비슷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기를 주주로서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파트너십입니다. 이번에는 팔란티어고요. 팔란티어가 호주 기업 웨스트트랙과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웨스트트랙은 미국 기업 중에 캐터필라가 있잖아요. 이 캐터필라를 대신해서 팔아주는 리셀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웨스트트랙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팔란티어가 호주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팔란티어가 이번에 선택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웨스트트랙이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오퍼레이팅 센터가 퍼스에 있는데요. 호주의 이제 서쪽이죠.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팅 센터를 현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준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2021년부터 원래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그 남동쪽에 있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워크숍 안에 있는 운영체계도 새롭게 개선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팔란티어가 자랑하는 파운드리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웨스트트랙이 굉장히 좀 매뉴얼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화 시키면서 디지털 포메이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웨스트트랙의 워크숍에서 이제 주문이 밀리는 현상도 덜어주고 거기에 주문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할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팔란티어는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어닝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매출의 6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호주나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공유해드릴 어닝 결과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4%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3분기에 논GAAP EPS가 마이너스 0.24. 원래는 흑자 기업이었는데 적자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16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157.23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무려 31%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21밀리언이 모자라는 매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정말 참담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트랜잭션 볼륨, 얼마나 많은 대출을 성사시켰는가 보시면 뱅크 파트너를 통해서 18만 8,519개의 대출을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1.9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금액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8% 하락한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매출도 어쩔 수 없이 31%는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대출의 승인율,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컨버전 레이시 10%로 하락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23%나 승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대출의 그 문의도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승인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2022년 4분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25에서 145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 185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고요. 자, 넷인컴 순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40 밀리언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도 역시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24%나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2022년 베어마켓을 겪으면서 한 가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요. 투자 종목 중에 경제적 해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어려운 투자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시킹알파에서는요, 이 업스타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좀 무시를 했던 건데요. 자, 퀀투 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현재 1.25 스트롱셀이 나와 있는데 스트롱셀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강력 매도가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한참 내려가서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37, 46, 48, 51 요 정도 보일 때 이제 스트롱 셀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셀이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매도 의견이 처음 나온 것은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131, 135, 157 정도가 될 때도 매도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 시킹 알파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보유 의견이 나오고 2022년 3월 11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도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시킹 알파의 그 퀀트 레이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루시드의 어닝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0.40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8센트가 모자랐고요. 매출은 195.46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5.8%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망치보다도 4.75 밀리언이 모자랐고요. 자, 하지만 이번에 생산 대수는 최고 신기록을 썼는데요. 2282대를 만들어내면서 2분기랑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생산 대수가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말이 되면 6,000대에서 7,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강력한 디맨드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예약 건수가요, 34,000대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로 환산할 때 잠재력이 3.2 빌리언 정도가 된다. 자, 앞으로 과연 34,000대 정도를 판매하는 것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매출이 잠재적으로 3.2 빌리언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루시드가요 3.2 빌리언 정도의 세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순이익 마진이 1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물론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기업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하게 쳐줘서 10%가 되면요, 그 의미는 320 밀리언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이 가능한데요. 자, 320에다가 곱하기 멀티플을 한 25배 정도를 줘보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8빌리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23.3 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언제쯤 이렇게 3.2 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와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한 3배 정도는 이미 커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디즈니가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회계 4분기에 논갭 EPS가 0.3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 26센트가 모자랐기 때문에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한참 떨어졌죠.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20.1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8.7%라는 소박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29 빌리언이 모자랐고요. 자, 고무적인 부분은요, 멤버십,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4분기 동안 굉장히 강력한 구독자의 증가 추세가 일어났다. 전체적인 구독자의 수는 14.6 밀리언이 늘어났고요. 자,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요, 무려 121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도 미스, 그리고 매출도 미스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6.8%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11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스튜디오 세팅 잘 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